안녕하세요. 이영희의 커리어 디자인의 이영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뵙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커리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프로세스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프로세스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례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커리어 디자인이 무엇인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커리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이고 그 왜 하느냐라고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일을 하실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커리어 디자인을 하는데 핵심이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자기의 꿈, 직업 이런 게 되겠죠. 자,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역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죠. 이것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커리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또 가끔 드려요. 지금 어릴 때 꿈꿨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꿈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제가 저한테 커리어 컨설팅을 이제 의뢰했던 이제 국문과 너무 이제 글 쓰는 게 좋아가지고 국문과를 지원해서 작가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의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나름 아이들한테 이제 국어의 어떤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또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실에 가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아이들한테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일이 더 많잖아요. 매일 그 서류 더미에 쌓여 있고 행정 처리해야 될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건가, 이게 내 꿈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누구든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단지 그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 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행복하게 살지, 그게 사실 고민이죠. 제가 커리어 디자인으로 진행할 내용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 디자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사례처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목적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적만 올리는 학생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부모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된다든가 본인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된다든가 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도 사실은 숙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같이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커리어 디자인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것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조금 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변화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탐색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기 탐색은 나는 누구인가, 내 꿈은 뭔가, 뭐 이런 걸 탐색하는 거죠. 자기 탐색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성격 진단지, 그다음에 흥미 진단지, 가치관 진단지, 뭐 기질 진단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뤄볼 거예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진단을 통해서 자기 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업에서는 개인별로 개개인별로 그 자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잘 찾아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본인이 오늘 넥타이를 뭐 예를 파란색 넥타이 꽃무늬를 하고 갔는데 여직원들이 나를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생각하더라라든가 그럼 나는 이 이미지 메이킹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맞는 색깔이 뭘까요? 라든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 안에서.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저희가 기업 안에서는 팀빌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팀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팀빌딩을 진행하면 30명의 MBTI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같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기질 진단을 한다든가 또는 뭐 스트레스 진단을 한다든가 해서 이걸 믹싱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U형이 예를 들면 MBTI가 어떤 A형인데 A형인데 직무가 뭐다. 상사는 B형이다. 두 분 간의 그 갈등 요소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지시라든가 업무 결과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팀빌딩 결과는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낮추고 초기의 스트레스 진단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인관계거든요. 상사와의 관계 갈등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진단을 통해서 자기 걸 탐색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말씀드린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국어 과목을 가르치면서 행정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자기 탐색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결과가 좋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기 탐색하면서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삶의 가치관도 있고 직업 가치관도 있는데 저희가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 컨설팅 할 때는 지금까지는 직업 가치관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일을 해왔다면 은퇴한 이후에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직업을 새로 발견하고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 가치관에 따라갔을 때 퍼스트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봉을 높이 받고 싶다든가 또 높이 승진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이제 가치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승진 욕구라든가 아니면 돈에 대한 것들이 높은 가치가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사회에 기여한다거나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많이 해본 통계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대한 것도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든가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사회 단체에 들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돕고 싶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뭐 여러분들 교우 관계라든가 뭐 남녀 커플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요즘 MBTI 가지고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커리어 디자인 측면에서는 직업과 이거를 많이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적성, 자기 적성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직업, 자기 탐색. 세 번째 단계는 표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직업 탐색입니다. 직업 탐색은 직업은 계속 바뀌고 있죠. 사회가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직종 또는 뭐 AI가 나왔는데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되겠느냐 AI와 이 인간들 간에 뭐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직업들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화되는 직업에 내가 어떻게 계속 맞춰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고 나의 적성, 자기 탐색, 전 과정의 자기 탐색에서 본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뭔가를 탐색해보기도 하고 나의 가치에 맞는 직업은 뭔가를 탐색해보기도 하고 또는 나의 지식이나 업무 능력에 관련되는 직업은 뭔가를 탐색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업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한 세 가지 정도 가치에 맞는 직업과 내 가치에 맞는 직업과 나의 현실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가지고 그 직업을 3개 정도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역량 탐색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버벅거리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처음이다 보니. 네. 그래서 어쨌든 역량 탐색으로 네 번째 단계 넘어가게 되는데 나를 알고 또 흐름 변화의 시장을 알고 그 다음에 직업을 찾았어요. 나한테 맞는 직업을. 근데 이 직업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식은 있는데 내가 습관, 태도를 잘못 길러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역량 탐색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길러야지만 그 직업으로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 하나의 지식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격증만 따면 그 직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한 자격증과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통한 타고난 능력, 그 다음에 몸에 밴 태도 이런 것들을 결합해야지만 역량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량에서는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내가 갖춘 역량 앞에서 탐색했죠. 자기 탐색을 통해서 내가 갖춘 역량, 요 갭이 뭔가, 차이가 뭔가, 그게 개발해야 될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역량을 뽑아내서 우리가 커리어 디자인으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는 커리어 디자인이에요. 그 디자인은 앞부분에 나의 탐색,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탐색, 역량에 대한 탐색 다 해서 내가 개발해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는 단계를 잡아가는 게 나의 계획이고 디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에 도전하고 어떤 역량을 키우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내가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단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한 라이프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 쪼개내서 작게 보면은 나의 직무 역량 개발 또는 뭐 대인관계 능력 개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만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지 또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씩 따라가시면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첫 단락 스텝 1의 그 변화 관리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 첫 번째 단계로 2050년에 고용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2050년 가기 전에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